네, 서안지구 안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그 유대인 정착촌 그 타이베라는 곳에 5세기경에 세워진 이 유적지가 있나 봐요. 이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7월 초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를 두고 과연 누가 왜 방화를 했느냐 이 문제로 요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유적지는 다름 아닌 이제 성조지 성당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일단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착민이 여기다가 방화하고 공격하고 파괴했다. 오래된 그 전통 있는 기독교 어떤 유적지 성당 유적지인데 거의 뭐 정착민의 폭력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라는 프레이밍이 계속 외신에서 7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리스 정교회 지도자들도 유대인 정착민이 성당에 방화를 저지르고 있고 화재 진압은커녕 방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는 그 유대인 정착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내내 이제 외신에 떠들고 있었는데 저는 좀 기다렸죠. 사태의 전말이 뭔지. 근데 최근에 경찰 보고서가 나왔어요. 조사 보고서가 이스라엘 현지 경찰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당과 묘지에는 직접적인 방화 피해가 없다. 거기에 대한 공개나 그 인근에 있는 개활지 불탄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찰청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괜찮겠는데 이게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 사진 없나요? 예, 하여튼 그 사진에 보면은 성당 유적지가 바로 위에 약간 탄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그는 오보다라는 것이죠. 그 외신이 오보된 걸 이제 첫 번째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개활지에 그러면 정착민들이 불을 질렀는가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 이제 데일리 와이어 매체가 현지 소식통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의 개활지는 아랍 주민들이 유대 정착민의 그 방목걸 이거 다 그 양치는 목동들이거든요. 거기에 개활지에서 이제 풀을 먹이는데 그 못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인근 아랍 주민 이른바 크리스찬 주민 아랍계가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은 이스라엘 정착민이 아니라 아랍 주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을 속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이거 화재 진압을 실질적으로 정착민들이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낙엽 치우는 방풍기 송풍기 같은 걸로 막 저렇게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저런 게 있는데 저거를 이제 불을 퍼뜨린다라고 지금 아랍에서는 오독해서 이제 외신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전혀 이제 외신 보도는 정반대 상황이고. 지금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제 앞서 얘기해서 가자지구의 기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서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좀 식상하죠. 거짓 반유되는. 근데 이제는 어떤 프레임이 잡히냐면 정착민 유대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 마지막에 또 반유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좀. 근데 그 문제의 성조지교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비잔틴 시대죠. 후로마 시대 4세기경에 이제 최초 건립돼 있고요. 그때 건립이 됐고 최초 그다음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다시 한번 이거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경부터 이제 버드 꽃 나무 모자이크 일부가 발견돼 있고 약간 그 시절의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유적지로서 어떤 관광지로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 정착민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아랍 쪽에서 호도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거짓 보도는 7월 초에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잡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 거짓 싸움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다 퍼진 다음에 이제 반박 보도를 해봐야 그런 거 하고 그냥 넘어가지죠. 그럼 올드 뉴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민에 대한 오도된 보도가 너무 많아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커비 대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허커비 대사는 이 이스라엘 대사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지금도 목사님 자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시온주의자이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내무부와 강하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 허커비 대사도 그곳에 있는 어디야? 타이베이. 예. 여기 있는 이
성당 유적지 예, 예. 그거 화재가 혹시 저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뉴스 보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뭐 감정 싸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기독교 탄압하는 구도로 잡혀 있는데 기독교 유적지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 헛겁이 돼서 갔어요. 현장에 갔긴 갔는데 아 이거 책임자 처벌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오더를 했죠. 정창민을 처벌하라. 정창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아 난 정창민을 처벌한 적이 그런 얘기 없고 관련 당사자 잡아서 끝까지 처벌하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헛겁이 대사가 하지 않은 발언을 이제 언론들이 이제 만들어내서 정청이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시기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헛겁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제 이스라엘 내무부하고 이제 비자 그 선교 비자 장기 선교 비자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됐는데 강력한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허커비 대사가 이제 이스라엘 내무부한테 빨리 그 비자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 절차 하지 말고 빨리 통과시켜달라, 발급을 해달라, 승인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서신을 내부적으로 보냈는데 이게 채널 12 지난주에 채널 12 현지 방송에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어조가 굉장히 강력해요. 겉으로는 이제 허커비가 친이스라엘 대사고 이렇게 이스라엘 무한정 우호적이지만 요 비자 발급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맹렬하게 오히려 깜짝 놀랄 이스라엘 현지 언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느냐 했는데 그 서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기독교 선교 단체의 그 장기 비자 발급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럼 내용이 뭐냐면 그 관련 기독교 단체의 그 직원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50개 이상의 질문지와 그 다음에 거의 뭐 무슨 공안 사범 다루듯이 이게 조사권을 남발해서 거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 선교사들한테 희롱에 가까울 정도로 그 좀 행정 절차와 기간 그 다음에 이런 질문지 마치 테러범 다루듯이 이게 취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문제 제기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장기 선교 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국무부의 보고에서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그 미국 방문 비자를 제한하겠다. 그냥 맞불 작전을 가겠다, 이제 보복하겠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서부터 이제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내무부 이 비자 관련 소관이 또 내무부인가 봐요,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이 내무부도 발끈한 거예요, 장관이. 아니,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통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관례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문제 제기라고 굉장히 불쾌한 표시를 했더라고요. 언론 매체에 그 읽어보니까. 그럼 뭐가 비정상적인 문제냐. 문제의 서신을 허커비 대사가 주무장관인 내무장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총리실, 대통령실, 사르 외무장관, 그다음에 론 더머 그 전략부 장관이 다 보낸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강력하게 이제 푸시한 건 맞아요. 근데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유출해서 이제 화제가 된 건데 그래서 약간 내무부랑 이스라엘 대사랑 뭐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그 들어가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거기 오래 있으려면 특히 선교사들은 뭐 1년 이상씩 있어야 되니까 이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 비자 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도 대부분 많이 쫓겨납니다. 비자를 못 받아서.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동안 2023년 10월 7일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편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그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이제 막 이 유대인 비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죠. 물자도 보내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통일교가 이스라엘에다가 돈을 보낼까요? 그렇죠. 아니죠. 불교가 이스라엘에다 돈을 보내냐고요. 응원해주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까지 직접 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이스라엘 편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요? 50개 이상의 질문지를 그렇죠. 이게 무슨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이 허커비 대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나 보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이게 누구 한 사람한테만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되고 이왕 보낼 거면은 당사자한테도 보내고 총리실에 보내고 대통령한테 보내고 외무부 장관한테 보내고 죄다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렇게 허커비 대사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의 미국 정권들 중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가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인 이런 정권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 정부인데 그러니 이 하커비 대사가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역대 그 정권 행정부 중에서 가장 친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한번 그 한 몇 가지 짚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공화당 의회 상원에서 무슬림 형제단 테러 지정법을 발의했어요. 그 무슬림 형제단 산하 기관이 바로 하마스거든요. 팔레스타인 테러. 그다음에 ICC 재판부 금융 제재하고 있고요. 그 네트냐후 이제 구속한다, 전범 체포한다. 운라 배제 지원 동결하고 지금 그나마 가자가 저 정도로 물론 거짓 선동인 난무하지만 안정화된 게 GHF가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운라가 들어갔으면 더 난장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운라에 대한 완전 배제를 해버렸죠. 그다음에 반유대 편향 유엔 조사관에 대한 금융 제재도 했어요. 그다음에 뭐 전범 조사한다고 유엔 차에서 그거 다 이제 금융 제재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 했고 그다음에 반유대 성향의 유네스코 미국 탈퇴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 파괴하는 유네스코 그걸 갖다가 그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돈 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모든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혹은 반유대 적폐를 다 지금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다 깨부수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트냐후 그 개인 재판까지도 개입해서 그 이스라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지금 금융 제재를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 트럼프 행정부인데 최소한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외교는 그럼.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유권자 블록이 바꾸고 말씀하신 기독교 복음주의 블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최대 민원 사항이 뭐냐면 제발 이스라엘 가서 선교회 할 수 있게 해달라. 장기 비자 발급해달라. 요 민원 하나인데 이거 돈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하나인데 요거를 해결 안 하니까 이제 허커비 그 대사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비호도 나오면 강력한 상호주의를 관철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온 거고 현지 언론과 이런 정부들은 지금 막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약간 황망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수십 번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항에서 늘 불안해요. 이번엔 또 무슨 투집을 잡고 나를 괴롭힐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가서 뭐 테러를 저지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잘 소개하려고 오는 사람을 그 기뻐 맞이하고 환대를 해줘도 현찮은 마당에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감독님은 이스라엘 갈 때 공항에서 굉장히 특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공안사범 대우 받죠. 이스라엘 왜 왔냐? 나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왔다. 왜 사랑하는데? 걔네들 질문이 그래요. 황당하죠. 예. ICEJ라고 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예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엠버시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한 국제 기독교 대사들 이런 뭐 단체인데 1년에 한 360억 이상 전 세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1년에 360억 이상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문제 가지고 유엔에서 왜 너희들은 자꾸 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느냐. 6.1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라. 유엔에서 계속 이스라엘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점유할 근거가 없다. 이게 유엔 주장이에요. 특히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 ICJ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영어로 된 성경책을 수천 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 데마다 딱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마커를 해가지고 이걸 유엔 직원들한테 다 나는 읽어봐라 이 무식한 것들아. 성경에 이렇게 예루살렘은 다 이스라엘 거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열정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데가 ICEJ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ICEJ 직원들한테 선교사들이죠. 비자 못 줄 테니까 다 나가라. 몇 년 전에 한바탕 난리 났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이 외국인들한테 비자 주는 데가 내무부 수관이거든요. 내무부 장관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내무부와 관련 부서, 이 미국인의 선교사 그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커비 대사가 이제 총리실에다 서신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뜨거하고 이제 막 문제를 해결한 거죠. 총리실 대변인 발언에 의하면 정부는 해외 선교단체의 이스라엘 방문의 자유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난 일요일 날, 이번 일요일 날이죠. 근데 신속하게 비자 발급 처리를 이제 진행시킨 걸로 승인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 이제 총리실도 굉장히 황망하고 당혹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이 이제 합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폭격도 하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이제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찬물 끼얹는 일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인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제 왜 허커비 대사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주의 단체들의 민원을 이제 해결한 것이죠. 미국 복음주의 단체들의 민원을 해결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미국 국내 정치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독교 선교의 배타적인데 선교 단체에서 주는 자금은 다 받아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서는 또 비자는 다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마가 진영 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체주의 신학 그 반유대파들의 어떤 그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못하게 하고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게 이제 반유대. 왜 우리가 이스라엘 보호해야 되냐. 그 근거를 거기서 잡는 거예요. 저거 배도한 상태다. 아파스테이트다라고 공격하면서 대체 신학자들이 이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지금 미국 마가진에서 이스라엘 문제로 굉장히 분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허커비 대사는 그 분열상의 원점을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제거하는 선제적인 그런 외교적 조치를 하는 것이죠. 왜 최소한 기독교 시온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열을 이제 반이스라엘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큰 포석도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현지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 문제랑 연동돼서 이제 허커비 대사가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그 주지사 출신이니까 고난도에 한 3단계 앞서 본 이제 수를 이제 포석을 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이건데 요것도 뭐 뒤에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총리가 직권으로 그냥 긴급으로 한 거지 예외적인 거예요. 이건 문헌 정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총리가 이제 긴급하게 그렇죠. 예외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요번 건은 해결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선교사들한테만 해결되는 그렇죠.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 3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남들 다 뭐 어디 하와이로 놀러 가고 홍콩으로 놀러 갈 때 저는 이스라엘 갔거든요. 그럼 왜 굳이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아서 나는 왔는데 공항에서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나를 이 테러범으로 취급을 하는지요. 진짜 영혼이 탈탈 털리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여행하고 한국으로 올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몸수색을 하는데요.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여행하고 나서는 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좋아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을 때죠.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그렇죠. 옷을 다 벗겼다니까요. 거의. 네, 옷 다 벗겼어요. 이거는 인격 모독의 인권 침해의 인권이 어디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권이 아니라 비행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핑계 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 말고 벗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반유대주의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오줌을 누나보자 막 이럴 정도로 물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좀 심해요. 네. 자, 특히 그 미국은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 가지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미국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저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은혜를 모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이스라엘 사회를 또 깊숙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리실 이제 특별 이제 진행시켜 특별 승인으로 갔는데 제도교에서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법상 기독교 선교 활동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비자 발급은 외무부 소관 아니야. 그런데 왜 내무부가 이걸 관리하지라고 처음에 의아한데 사실상 이거를 내무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법상 기독교 선교 활동이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 매체를 자세히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한테 문호가 개방돼 있다. 방문은 가능해요. 근데 선교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교 비자를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거고 선교 비자는 뭐 6개월짜리로 단기 선교로 갈 수는 없죠. 1년 이상 장기 비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 이 법적으로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가 이걸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공항에서 이렇게 약간 공안사범, 테러사범점의 대우를 받은 것도 아마 이게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인상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해 보이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얘는 또 왜 적군파가 왔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스라엘 하면 좀 브랜드 가치에서 별로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제도교에서는 요원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연정이 이게 결합됐을 때 내무부 장관은 누구한테 주냐 왜냐하면 연정 내각제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관 몫을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사스당 초정통파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오르토닥스 정통파들의 몫이에요 이게. 그래서 걔네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정통파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세상 살아니까 이 허커비 대사하고 이 부딪히면 안 돼요. 이거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부딪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그 25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동안 물론 여러 선교단체 뭐 대사관 통해서 민원했겠죠. 근데 안 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통 크게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해줬으니까 했는데 이런데도 이제 덤비는 데가 이제 이 초종총파 이제 사스 정당 출신의 장관 몫이라서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가면 오케이 그러면 하레디 때문에 그러냐 또 하레디가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레디의 그 지지를 받고 대변하는 이제 그 정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완강해요. 그럼 일반 유권자의 생각은 어떤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일반 유권자도 이거는 유대 국민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포교 활동은 이거 법개정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야. 근데 이 허커비가 이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좀 우파 매체도 보면은 이 문제를 빨리 덮으려고 그래. 잘 해결됐습니다. 끝. 반기독교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거 영리를 건든 거예요. 이거. 사실상 허커비 대사가. 그래서 이런 일반 국민들도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포교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요번에 새로 알게 됐고 근데 중요한 게 이 관련 문제를 제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본 건데 과거 2024년 예루살렘 포스트, 제이포스트의 그 칼럼을 봤어요. 그러니까 2024년이면 한창 가자 전쟁이 일어날 때고 이스라엘 한참 몰릴 때 아닙니까? 그때 이런 칼럼이 올라왔는데 유대 국민과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하나는 하마스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게 반유대의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오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잠식하는 걸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체나 자손이나 재산 피해는 하마스 같은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했지만 약탈적 이 두 가지 사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린 단결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쓸 정도예요. 이게 뭐 먼 과거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이런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민의 사이키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요번에 한번 제대로 건드려야겠다라는 그 허커비 대사의 그 결단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